안녕하십니까, 아성규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키즈의 맘이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용실에서 가장 많은 고객이 어때요? 어린애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처음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면 애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들 머리가 예쁘면 어때요? 엄마도 따라오는 그런 경우. 엄마 머리가 예쁘다 해서 애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제가 어린이 머리를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유소년들 머리를 자르는 스타일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단순하게 자른 게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잘라주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엄마들 머리를 자르는 것은 엄마들은 뭐 다 뭐 아가씨도 될 수가 있고 또 미시족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엄마들 머리는 말 그대로 그냥 성인들 머리를 자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유행할 수 있는 비전을 제가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키즈의 맘 스타일로 엄마와 아들의 그런 조화도 한번 생각해서 자르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자를 키즈의 맘 스타일 중에서 어머니 스타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머리는 굉장히 긴 머리에서 짧게 자르는 커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머리를 센터 파트를 나눈 다음에 이어 투 라인 섹션을 나눕니다. 이어 투 라인 섹션을 나눠서 사이드부터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체의 모델 머리의 길이는 가슴보다 더 긴 이렇게 긴 기장의 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장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만약에 네이프에서부터 커트를 한다면 굉장히 필요 없는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부터 고객과 상담하고 고객에 맞는 기장을 설정합니다. 기장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 파트로 가지고 얼굴에서 사이드에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버티컬로 머리를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섹션을 이어트에 나누고 그 다음에 기 위에서 나누는 이렇게 약간의 계단식 섹션인데요. 그래서 사이드 첫 번째 잘랐던 부분과 백에서 처음에 잘라야 될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일단 각도는 한 15도에서 30도 정도에서 선택이 돼서 자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위에 가이드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는 밑으로 다이어널 섹션을 자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이드는 밑에 가이드를 자르고 위에를 자르고요. 백은 위에 가이드를 자르고 밑에를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들존은 커트 시작은 기 옆에서 이어투의 라인과 백이 만날 수 있게 머리를 잡아서 처음에 시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프리베이스 밑에 가이드에서 보고 잘라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탑은 그대로 위에서 이렇게 위에가 점점 길어지게 잘라줘야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짧아지게 잘라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백에서 방사선 섹션 중에 제가 가리키는 T자 중심 자르고 사이드 자르고 가운데 연결하는 기법을 자르고요. 그래서 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센터 쪽은 그대로 들어서 스퀘어로 앞이 약간 길어지게 자른 다음에 양옆에 연결하고 앞머리는 내가 나눠야 될 사이드 파트면 사이드 파트 방향에 따라서 그대로 연결해주면 하나의 그런 자연스러운 커트 단발 느낌에서 약간 단발의 느낌이 좀 나올 수 있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떨어지는 머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의도를 다 숙지하셨죠? 그럼 모델을 위한 시술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브로킹을 나눠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어트 라인 나눠서 사이드의 부분과 백 부분에 오늘 포인트는 사이드와 백이 연결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 계단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지금 커트 단발의 머리를 자를 텐데요. 롱머리 손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커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오늘 제가 머리를 자르는 이 커트를 잘 배워 놓으시면 10분 아니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 긴 머리 손님이 왔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 양쪽 사이드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얼굴형과 가장 맞는 기장을 찾아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시술은 사이드 자르고 그 다음에 백 자르고 미들존 자르고 탑 자르면 커트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커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이드에 가이드라인을 내려놓고요. 고객하고 여기서 기장을 설정합니다. 오늘 이 고객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주 보진해옵니다. 그리고 저는 파마를 한다든가 사후 다른 뭐 염색을 한다 이런 시술이 들어가지 않고 온리 커트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장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먼저 사이드를 내린 다음에 이 고객과 가장 맞는 기장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긴 머리에서 머리를 자를 때는 되도록이면 만약에 손님 입장이라면 저는 오늘 트렌드를 가리키는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은 미용실에서 손님을 자르는 입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되도록이면 좀 더 길게 보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많이 자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고객은 앞머리가 약간 짧기 때문에 이 귀고리가 보일 정도로 머리를 자르고 귀고리가 약간 보일 정도의 기장을 잘라서 최대한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내립니다. 내려서 귀고리가 손등이 딱 오게끔 해놓고 기장을 잘라줍니다. 기장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요. 저는 앞에 거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장이 귀 밑에 지금 손가락 하나 정도 잘랐습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 가이드를 잡은 다음에 이 머리가 손님이 원하는 기장만큼 정확하게 잘라줘야 되고 파마했을 때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잘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머리가 오케이 되면 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들어줍니다. 각도를. 내려서는 일자지만 들면 아마 튀어나온 것들이 나올 겁니다. 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서 자연스럽게 들어서 코너 정리를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각도는 한 30도 약간 정도 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잡았죠. 그 다음 머리가 사이드 커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긴 머리를 그대로 내려서 수직으로 커트가 들어갑니다. 수직으로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그 밑에 잘랐던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를 보고 그대로 잘라갑니다. 제가 만든 트렌드는 미용실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이 충분히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커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쪽 사이드가 벌써 어때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라인을 재고 그 다음에 손님하고 다시 한번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거울을 보고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잘려야지 그 다음에 어때요? 반대편이 잘 자르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자릅니다. 항상 우리는 좌우의 대칭이 기본적으로 테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손님에 따라서 뭐 비대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귀고리가 있죠. 그러면 전에 잘랐던 저쪽의 머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고리 손가락 하나, 그래서 라인을 자릅니다. 약간 더 길게 자르겠습니다. 약간 더 길게 자른 다음에 어때요? 고객 같으면 좌우에, 저는 앞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좌우의 기장을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고, 그렇죠? 이쪽에 약간 더 길게 잘랐으니까 길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잡고 기장을 맞춰줍니다. 제가 머리를 자르다 보면 좌우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으면 좋겠지만 거울이 전혀 없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면 약간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립니다. 그래서 좌우의 머리를 먼저 잘라줍니다. 자세는 이렇게 버티컬 자세로 잡아야 되고 아까 반대쪽 사이드처럼 위에서 밑으로 잡아줘도 됩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각도를 잘 지켜주시고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 머리 내려서 수직으로요. 지금 여기를 버티컬로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도록 지금 잡기 위해서 그럽니다. 잘라주시고 그 다음 머리 내려서 똑같이 자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쪽의 머리가 잘렸습니다. 자르고 나서 위에 기장 떨어지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어디만큼 떨어졌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기장을 또 밸런스도 한번 봐주시고 저도 밸런스 한번 보겠습니다. 딱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약간 기네요. 약간 길면 바로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요. 앞쪽으로 체크를 약간 해줍니다. 옆에서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사이드 잘랐던 기장이 맞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기장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양쪽의 커트가 끝나고 나면 손님하고 어때요? 충분히 이제 기장은 다 됐죠? 그러면 이 뒤 기장은 어때요? 같이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백포인트를 잘라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커트의 포인트입니다. 자, 약간 고개를 숙인 다음에 사이드를 잘랐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2cm 정도 폭으로 해서 이 사이드에 잘랐던 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각도는 30도 정도 들어서 그대로 잘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보통 미용실에서는 이 네이프에서부터 머리를 자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긴 머리에서 짧은 머리를 자를 때는 뭐 40분, 50분 자르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커트를 보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참 하성기 선생은 방법적인 게 좀 편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BTV에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배웠습니다. 이런 말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어때요? 전체적인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꼬랑지가 이렇게 나왔죠. 이 꼬랑지를 좋아해서 손님이 좋아한다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앉아 계신 모델은 이 꼬랑지를 놔두면 아마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머리를 잘라주겠습니다. 자, 꼬랑지에서 사선, 다이거널 섹션을 내립니다. 다이거널 섹션을 내려서 네이프 존에 있는 머리를 자르겠습니다. 내린 다음에 이 부분에 머리를 들면 금방 내가 위에 가이드 잡았던 머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미물을 잘라줍니다.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버지네요. 이렇게 버지네요예요. 그래서 지금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미용실 같으면 파마를 하겠지만 파마를 할 수 없는 기장이죠. 그래서 라인을 자르고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롱머리에서 그렇죠? 짧은 머리를 쉽게 자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트렌드. 손님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가져오고 드라마를 보고 어떤 머리를 잘라주세요 했을 때 가감하게 자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커트 기법입니다. 그대로 와서 사선으로 그대로 잡고요. 항상 위에 가이드 보시고요. 머리를 잘라줍니다. 라인을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잘라줍니다. 사선으로 가면서요. 그러면 이 긴 머리를 다듬는 게 어때요? 굉장히 쉬워 보이죠?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처음부터 보지 않고 잘라놓은 머리를 보신 분들은 아, 원래 짧은 머리다 생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잘라줘야 됩니다. 한쪽으로 머리를 다 자르고 있습니다. 다 잘라졌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와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오케이? 반대쪽으로 나누면 어때요? 머리를 나눠 놓으면 밑에 잘랐던 가이드와 위에 잘랐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잡고 머리를 그대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대로 어때요? 되게 쉽죠? 여러분 잘 보시고 BTV를 통해서 저한테 커트 교육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 한 작품이 또 여러분 가게에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놔두고 싶으면 놔둬도 됩니다. 남들은 돈 주고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대로 잡고 우리는 잘라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 설정이 됐어요. 자, 이 설정이 되면 지금 이 머리는 100% 수술, 자기 수술 다 가지고 있는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을 자르기 전에 여기서 질감 처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긴 머리에서 짧게 자른 머리들은 아주 버진해이기 때문에 모근, 이너스니 이 모근의 머리의 숱을 정확하게 쳐줘야 됩니다. 모근에요. 그래서 파마를 말 때도 파마도 잘 말아주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해도 훨씬 색감이 살아납니다. 그대로요. 이너시닝으로. 그렇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대쪽도 그대로 내려서 숱이 많은 그 부분을 보면서 그대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대로 이너시닝으로 그대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미용실에서 쓰는 그 느낌 그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무겁죠? 사이드 부분 내려서 사이드 부분의 아웃라인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숱을 약간 쳐줍니다. 왜? 지금 이 머리는 100% 숱을, 자기 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소프트해질 수 있게 잘라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들어가서 아웃라인만 사이드는 쳐야 되고요. 백은 이너시닝, 뿌리 쪽만 숱을 쳐줘야 된다. 우선 뭐가 잡혔어요? 전체적으로 형태가 잡혔죠. 전체적으로 형태가 잡혔으면 이 라인을 지금 정리해도 되고 머리를 다 자르고 정리해도 되고 파마를 하실 분들은 파마까지 해놓고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커트를 하는 과정에 커트만 할 거니까 라인을 100% 잡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저분하게 나온 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살짝 정리를 해주고, 지금 여기 있는 제비추가 심하죠. 심한 데는 다시 내려서 모근 쪽에 숱을 약간 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우선 그러면 전체의 아웃라인이 커트가 됐습니다. 이런 커트의 70%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들존을 자릅니다. 제거구 물을 뿌리고요. 자, 여기에서는 사이드에 나눴던 첫 번째 그 섹션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그대로 머리를 들어줍니다. 그대로요. 양쪽을 내립니다. 내리면 지금 원래 지금 머리를 제가 자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야 되실 게, 길이가 이렇게 길었던 머리예요. 길이가 이렇게 길었던 머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내려서 사이드 가이드 여기 있죠? 여기서 머리를 듭니다. 그래서 밑에 네이프에서 올라오는 가이드와 사이드에서 오는 가이드를 동시에 보고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대로요.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그대로 내려서 반 버리고, 반 가져오는 오버랩 기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모근에서 더 빗질해서 가이드라인 여기 있죠? 그대로 들어줘. 그대로. 그러면 어때요? 층이 이렇게 긴 머리가 마술처럼 잘리죠? 그대로 와서 그대로. 그대로 반 버리고 반 가져왔어. 센터까지 왔습니다. 항상 시작은 밑에 가이드, 그 다음에 층은 옆에 가이드를 동시에 보면서.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데 밑에 가이드와 옆에 가이드가 틀리게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의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손 들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시 이렇게 내려서 반대쪽 사이드에서부터 커트가 진행됩니다. 그대로 왔죠? 저한테 커트를 배우면 커트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잡는 방법이 굉장히 늡니다. 우리가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미용실에서 진짜로 쓸 수 있는 머리를 여러분들하고 이 BTV하고 어때요? BTV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머리가 어때요? 미들존이 커트가 끝났죠. 마술처럼 지금 디자인이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프는 이너 시닝, 미들존은 미들 시닝입니다. 미들 시닝이 뭐냐면 머리를 잡고 중간 부분의 머리에서 티닝이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바깥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요. 다시요. 미들존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요. 자, 왜 티닝으로 치냐? 버진 에어니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머리는 이제 가위로 치면 되겠죠. 버진 에어는 아무래도 끝이 뭉툭하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티닝을 이용해서 한 번씩 쳐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해진다는 거. 가위로 치고 싶은 친구들은 가위로 최선을 다해서 쳐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충분히 여러 가지 도구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지금 미들존이 나왔습니다. 형태가 어때요? 여러분이 항상 하고자 하는 머리가 진짜 쉽게 빨리 잘라졌습니다. 그다음 위에 머리 내립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제가 커트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그렇죠? 이 위에가 길어지는 그 느낌으로 그대로 잘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자를 때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울해집니다, 분위기. 그래서 그대로 빼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와서 T자 바로 사이드 라인에서 먼저 가이드를 잡아주고, 그래서 위아래 가이드 있죠? 밑에와 위에 가이드를 그대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중심 잘랐고 사이드 잘랐으니까 이 중간의 머리를 그대로 해서 자를 게 있으면 연결해주고, 그러면 한쪽이 커트가 됐죠? 무게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때요? 버진해요. 그 긴 머리에서 어색하지 않게 자른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매일 하는 게 어때요? 손님들 다듬는 커트를 하다가 오늘 제가 가르쳐주는 이게 자른다, 진짜 머리를 자른다는 커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 이 BTV를 통해서 보는 이 작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탑 자릅니다. 탑요. 그럼 뼈까지 잘랐죠? 탑은 한 번에 질감처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딱 놔둡니다. 한마디로
탑을 자를 때는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나눕니다. 중심을 나눠서 보여주죠. 그래서 금방 뒤에 잘랐던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와 맞춥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이렇게 와서 듭니다. 그래서 앞머리가 짧아지지 않도록 앞머리가 약간 길어진 쪽으로 뒤로 잡아당겨서 뒤에 가이드랑 맞추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앞머리가 이렇게 잘렸습니다. 잘렸죠? 이 잘린 이 머리를 가지고 한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만큼만 남았어요. 손님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놔두시면 아주 그냥 하나밖에 없는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보통 이러고 다니면 정신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라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긴 머리 있죠? 그대로 와서 안에서 이런 것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테크닉 제가 몇 번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긴 머리를 자르는 포인트 커트 방법은 이 머리를 잡고 이렇게 자르는 어리게 자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나오면서 들어가서 나오면서 들어가서 나오면서 자르는 테크닉을 많이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머리를 어때요? 긴 머리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머리를 그렇죠? 가지고 논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반대쪽 내려서 마찬가지로 각도 들어서요. 여기 있죠? 각도 여기 있죠? 그러면 들어서 그대로 반대로 나와서 제가 뭐 이쪽으로 자르든 저쪽으로 자르든 최선을 다해서 자르기 때문에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여기 있죠? 가이드 있죠? 긴 거 있죠? 들어서 나오면서 어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잘리죠? 그 다음에 얼굴 쪽 머리 다시 들어서 여기 있죠? 다시 들어서 나오면서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이야, 완전히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시족 스타일 자는데 아가씨가 되면 또 얘를 한 둘은 더 날 수 있는 스타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탑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웃시닝.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수술치는 원리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이프는 이너시닝, 중간 미들존은 미들시닝, 제일 겉에 아웃 부분 아웃시닝입니다. 숯을 겉에를 쳐주는 겁니다. 왜? 이 부분에 숯 쓰면 숯이 되게 없어 보입니다. 이너시닝 탑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기본이 아웃시닝. 저 버진 에어죠. 지금 거진 버진 에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르는 거 보세요. 그 긴 머리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고 손님이 부담 갖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머리. 자, 그 다음에 탑 연결해서 연결해주고. 됐죠? 그럼 뭐가 나왔어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뭐냐면 앞머리의 역할입니다. 앞머리의 역할. 앞머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마지막에 설정을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머리를 처음에 온 손님이 기장을 많이 잘랐다. 그러면 앞머리도 처음에는 좀 더 길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손님이 한 두세 달 또 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앞머리를 또 좀 더 짧게 잘라서 다른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 앞머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살려서, 근데 만약에, 살렸는데 이 손님이, 나는 이런 거 귀찮아요. 너무 긴 거 싫어요. 그럼 바로 그냥 사랑이처럼 이렇게 바짝 잘라놓으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내려서 이대로 잘라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옆머리 나오는 거 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옆가르마 탔죠. 지금 반대쪽 이렇게 내려서 나온 것만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왜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야지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지금까지 틴닝으로 쳤죠. 이제 가위로 치는 질감 처리 약간 들어갑니다. 가위로 치는 질감 처리가 들어가야지 머리의 움직임이 훨씬 더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와서 위빙의 질감 처리. 그렇죠? 그대로 하나씩 양을 보면서 필요한 만큼만 다시 이렇게 내렸죠. 얼굴 쪽만 해주면 됩니다. 다 잡았죠. 그 다음 위빙 뜹니다. 내가 숯을 쳐야 될 부분, 숯을 쳐야 될 부분 보이죠? 숯을 쳐야 될 부분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감 처리도 오늘 저를 통해서 처음 배우는 테크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님한테 계속 같은 것만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뭔가 새로운 느낌. 그리고 손님은 매일 미용실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오기 때문에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 어떤 테크닉으로 잘랐는지.
그래서 항상 손님한테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가진 미용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잘 되고 손님이 북적북적한 미용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쪽 내려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병 뜹니다. 떠서 그대로. 그 다음에 무거운 데 있으면 조금 더 해줍니다. 내려서 항상 양을 보면서 양을 그렇죠? 보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죠? 내려서 그대로 내려놓고 양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의 숱을 칠 때만 딱 빼고 그 부분 잡아서 잘라주고 내려서 연결해주고. 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커트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머리를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라이 하기 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뒤에 나눠서 양쪽 사이드에 손바닥 하나 정도의 섹션을 나누고 이 사이드에서부터 커트를 시작해서 양쪽 사이드 커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를 통해서 백의 머리를 자릅니다. 백의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미들존의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탑을 자르고 앞머리를 내려서 자연스럽게 해서 아까 길었던 머리와 지금 이 머리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는 저 스타일이 길어서 너무 예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길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 지금은 뭔가 그래도 내 얼굴에 맞는 디자인을 했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제가 마무리하고 마무리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드라이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제 버진에었고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이 정도 되는 기장에서 지금 이만큼 머리를 잘랐는데 뭐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다른 시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약간 했고요. 지금 이런 느낌은 앞머리가 굉장히 길게 잘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연출을 볼 겁니다. 앞머리가 이렇게 길었을 때 느낌과 앞머리를 잘랐을 때 느낌을 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주부가 되면 앞머리가 이렇게 길면 처음에는 버티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자꾸 귀찮아서 좀 자르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쓸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머리가 약간 옆으로 쏟아져서 난 사람들은 이게 많이 얼굴 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그냥 넘기면서 계속 버텨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아까 질감처럼 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이 느낌이 보이죠? 이 느낌에서 수평을 딱 나눠서 이 양감을 아까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약간 골을 하나씩 해서 그렇죠? 움직임을 약간만 더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손님들은 좀 더 편안하게 손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용실에서 여러분이 오늘 같은 기장에서 이 버진회를 잘랐다면 이 질감 처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틴닝 정도까지 하는 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 손님이 또 왔을 때 이런 질감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은 또 이 머리로 와서 이 질감 처리 알아놓으면 꼭 지금 쓰진 않아도 마무리 때 살짝 씻어서 이 느낌이 좀 더 그렇죠? 움직임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낫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반대쪽도 보면 길이 크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질감 처리 해보면 이렇게 와서 귀 위에서부터 머리에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요. 훨씬 더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과 그 흐름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낌을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 그 다음에 뒤쪽은 크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뒤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질감처럼 약간씩 해서 움직임만 좀 더 있게. 그래서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머리를 자르시면 되게 쉽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마무리되는 작품은 여기에서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에센스를 약간만 바르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 에센스만 약간 발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커트의 트렌드는 뭐냐면 긴 머리에서 짧게 자를 때
엄청나게 빠르게 자를 수 있는 트렌드 방법입니다. 커트라는 게 이 손님이 와서 또 다듬을 때 커트 방법과 이 머리를 자르기 위한 커트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미용실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법을 보면 다듬는 커트가 많죠.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르는 커트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굉장히 볼륨감도 살아나고, 그리고 아까는 머리가 너무, 이분이 키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머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몸의 전체적인 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머리를 해서 목이 드러나면 굉장히 여기 옷을 하나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걸쳐지게 입어도 세련돼 보이고요. 볼륨감도 많이 살아서 머리가 참 예쁘다라는 이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뷰티팁을 통해서 오늘 맘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머리를 먼저 잘랐고요. 좀 이따 또 아이 머리를 자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조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머리라는 것은 진짜 자르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적으로 미용실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정해져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씩 볼 때 한 번 보고 말지 마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서 내 손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손이 따라가면 그 사람은 기능이 좀 뛰어난 사람이고, 내 생각과 내 손이 따라오는 사람 아직 약간 미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노력하면서, 그렇죠? 노력하면 젊어집니다. 그러면서 미용을 사랑으로 일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